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을 사치품에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김정은이라는 한 인물의 극단적인 사치 생활과 그 이면에 숨겨진 북한 사회의 모순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수준의 사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죠. 북한 경제의 현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국내 총생산은 한국의 58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이는 경제 규모 자체가 극도로 작다는 의미죠. 더욱 심각한 것은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 원화의 가치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도 김정은과 그의 가족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도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했지만 김정은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대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개인적인 기호품에 지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식량 위기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어요. 2023년 초 함경북도 청진시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이 굶어 죽는다는 보고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원래 춥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농업에 불리한 환경을 가진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식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식량 부족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도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북한 정부가 배급하는 식량은 평양 시민들조차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해요. 하루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업용 저수지의 수위는 급격히 낮아졌고 식수마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는 평양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만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그 외 지역 주민들은 암시장에서 평소보다 10배 비싼 가격으로 물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우물물조차 말라버린 곳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몇 시간씩 걸어가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생활상을 보면 그 대조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23년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현장에 등장한 김정은 가족의 모습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김정은의 딸이 입고 있던 외투는 디올 다운 재킷으로 약 300만 원 상당의 고가품이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북한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김정은 본인도 1,500만 원이 넘는 고급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고 부인 리설주는 디올 핸드백과 티파니 목걸이 등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명품들은 모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입니다. 즉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가한 제재를 우회해서까지 명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에요. 국민의 40%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하루 3끼 식사가 사치가 된 상황에서 김정은 일가의 복장만 봐도 북한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빈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들의 실제 사치 수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김정은이 착용하는 명품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지만 김정은 일가는 해외 명품만을 선호해요. 양복은 영국의 고급 맞춤복 브랜드 제품을 착용하고 시계는 스위스제 고급 브랜드만을 고집합니다. 부인 리설주와 페어 시계를 맞춰 착용하기도 하죠. 한 번의 공개석상 등장을 위해 수천만 원어치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새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김정은은 여러 개의 고급 시계를 소장하고 있으며 정부 고위 간부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리설주 역시 디올 핸드백과
이탈리아 브랜드 레드 발렌티노 코트 등을 착용하며 전신에 걸친 명품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그녀가 착용하는 구두는 모두 이탈리아 수제품으로 한 켤레당 200만 원이 넘는 고가품들이에요. 김정은이 특별히 애용하는 검은색 코트는 고급 울 소재와 캐시미어가 혼합된 맞춤 제작품으로 그의 체형을 고려한 특수 주문 제작품이라고 추정됩니다.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여요. 이 코트는 방탄 기능까지 갖춘 특수 제작품으로 패션과 보안을 동시에 고려한 최고급 맞춤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설주가 딸을 출산한 후 보여준 육아 방식도 황제 육아라고 불릴 만큼 사치스러웠습니다. 분유는 독일 최고급 제품만을 사용했고 아기 침대는 미국산 고급 제품, 기저귀와 유축기까지 모든 육아용품을 최고급 브랜드로 통일했어요. 한국에서라면 분유 몇 통만 사도 아동수당이 달아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셈이죠. 아기 옷 한 벌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명품 베이비복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거주지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저택의 가치는 무려 1,4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돼요. 차로만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광활한 부지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사우나와 영화관이 완비되어 있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가족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개인 전용 수영장은 올림픽 규격으로 제작되었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저택 외에도 북한 전역에 33곳의 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별장마다 승마장이나 호수 등의 휴양시설이 인접해 있고 모든 시설의 연간 유지 비용만 해도 400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별장들은 계절별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데 여름용 별장에는 해변과 요트 정박지가, 겨울용 별장에는 스키장과 온천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 특히 승마에 대한 애착도 상당합니다. 2019년에는 러시아에서 백마를 구입해 전용기로 평양까지 공수해왔어요. 말 한 마리의 가격도 만만치 않지만 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38마리의 말을 구입했고 총 7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각 말마다 전담 관리사가 배정되어 있고 말들을 위한 전용 마구간과 운동장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김정은이 보유한 각종 차량들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항상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는 보안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특수 차량들로 이동해요. 2억 원대의 방탄 리무진을 비롯해 벤츠, 마세라티 등 200대 이상의 고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롤스로이스 팬텀과 같은 초고급 차량도 포함되어 있어서 한 대당 가격이 5억 원을 넘는 것들도 있어요. 모든 차량은 방탄 사양으로 제작되었고 내부에는 김정은 전용 화장실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경호상의 이유로 이동 중에 차량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서 모든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죠. 또한 각 차량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위성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동 중에도 국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나 중국, 러시아 방문 시에는 전용 열차를 이용합니다. 역대 최고 지도자들이 사용해온 이 특별 열차는 방탄 기능과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춘 요새 수준의 방어력을 자랑해요. 위성전화와 TV 등 최신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업무용 책상과 접견실, 회의실, 침실 등이 완비되어서 장시간 이동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차 내부는 5성급 호텔 수준으로 꾸며져 있고 전용 셰프가 동행해서 최고급 요리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해외 순방 시에는 전용기를 이용하는데 구소련에서 제조한 일류신 62형 장거리용 대형기를 4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넓은 업무 공간이 특징이지만 기체 노후화와 조종사 경험 부족 등의 문제로 안전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용기 내부에는 김정은 전용 침실과 회의실 그리고 경호원들을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시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취미를 위해 최고 8억 원 상당의 요트도 보유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잠수함을 타는 모습도 종종 공개되는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형 장비들을 어떻게 수입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트는 동해안에 있는 전용 마리나에 정박되어 있고 가족들과 함께 바다 낚시를 즐기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일본인 초밥 요리사 후지모토와 교류하며 일본 요리의 입맛을 길들인 김정은은 음식에 대해서도 매우 까다로운 취향을 보입니다. 참치 뱃살과 같은 고급 초밥, 장어 덮밥, 마스자카 소고기 등의 일본 요리를 선호하고 상어 지느러미 수프, 캐비어 등 전 세계 최고급 식재료들을 즐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끼 식사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그가 애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것은 에멘탈 치즈입니다. 스위스 유학 시절 이 치즈의 매력에 빠진 김정은은 북한에서도 그 맛을 재현하려고 부하들에게 지시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어요. 결국 요리사를 프랑스로 유학 보내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매달 수톤의 에멘탈 치즈를 스위스에서 직수입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어요. 김정은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술을 매우 좋아해서 2012년 한 해에만 술에 350억 원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고급 샴페인, 크리스탈, 브랜드인 코냥 헤네시, 프랑스 고급 와인, 한방 재료로도 사용되는 뱀술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최고급 와인들을 선호하는데 한 병당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빈티지 와인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네덜란드에서 북한으로 밀수하려던 9만 병의 러시아산 보드카가 압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통해 수출입 규제를 우회해서 선호하는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전용 와인 저장고는 지하 3층 규모로 건설되어 있고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스위스 유학 시절 빠져들었던 것은 에멘탈 치즈뿐만이 아니었어요. 김정은은 농구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마이클 조던의 광팬이 되면서 나이키 운동화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열정은 최고 지도자가 든 후에도 계속되어 과거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유명 농구 선수를 북한으로 초청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김정은이 소장하고 있는 나이키 에어 조던 컬렉션의 가치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전 NBA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은 실제로 북한에 여러 차례 초청되어 김정은과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로드먼이 받은 환대는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거대한 별장에서 많은 술과 음식이 준비된 연회가 열렸고 함께 노래방, 승마, 스키 등을 즐겼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로드먼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맞춤 정장과 시계 등의 선물도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연회장에는 접대 역할로 북한의 명문 금성학원 여학생들이 동원되었는데 그늘에서 울고 있는 여학생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정보도 전해집니다. 농구계의 큰 스타를 초청한 비밀 파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김정은의 사치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을 넘어서 권력 남용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성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편력이 심했던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이미지를 중시하는지 초기에는 여성 관계 소문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2012년 김정은이 기쁨조를 부활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쁨조는 일반인 중에서 납치나 스카우트를 통해 선발된 최고 지도자의 오락을 담당하는 여성 집단을 의미해요. 기쁨조는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노래와 춤으로 즐겁게 해주는 그룹, 마사지로 신체적 휴식을 제공하는 그룹, 심지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김정일 시대의 1970년대 중반부터 존재했던 기쁨조는 그의 사망과 함께 해체되었다가 아들 김정은 시대에 다시 부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2017년 4억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과 화장품을 주문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는 기쁨조를 위한 지출로 추정됩니다. 기쁨조 여성들을 위한 전용 거주지와 훈련 시설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김정은이 지금까지 사치품에 지출한 총액은 얼마나 될까요? 김정은이 정권을 장악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귀금속, 주류, 기타 사치품의 총액은 무려 450달러, 한국 돈으로 5조 원이 넘는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북한 전체 GDP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주요 내역을 보면 전자기기가 약 230달러, 자동차가 약 160억 달, 주류가 약 20억 달러, 시계가 약 6억 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는 중국에서의 수입에만 한정된 금액이므로 다른 국가로부터의 밀수를 포함하면 6조 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이후의 지출까지 포함하면 총 사치품 구매 비용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참고로 2017년 김정은의 사치품 구매 금액은 쌀 165만 톤에 해당하는 규모였어요. 2017년 11월부터 약 1년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약 80만 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이 사치품 구매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2년치 식량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정은이 한 번의 해외 순방에서 지출하는 비용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할 때는 전용기 운항비, 경호비용, 숙박비 등을 포함해서 총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어요. 이는 북한 주민 1만 명이 1년간 생활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 지도자가 무제한으로 사치를 부릴 수 있는 무법 국가는 전 세계를 둘러봐도 북한 정도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사치를 위해 수백만 명의 국민이 굶주려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북한이라는 국가의 민낯이에요. 김정은 개인의 1년 사치품 구매 비용으로 북한 전체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북한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동안 최고 지도자는 수천억 원을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 소비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은 북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경제 제재 속에서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사치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게 만듭니다. 김정은의 이런 행태는 북한이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해요.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적인 사치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는 모습은 북한 정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